김용민의 정치 쇼 일부입니다. 서부간선도로가 막혀서 SBS 방송센터에 늦게 도착할 뻔했습니다. 그래서 만약 늦을 것에 대비해서 정상근 기자가 대신 오프닝 멘트를 준비했던 모양인가 봐요. 예, 정상근 기자가 잠시나마 진행할 뻔했습니다. 내가 그런 기회를 허용할 것 같습니까? 제가 지금 시리에 빠져서 말을 못하겠습니다. 네, 그래요. 정상근 미디어 오늘 생각보다 빨리 오셨네요. 네,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정상근이가 대신 진행할 거라는 공포감이 저를 네. 날아오게 만들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예. 모처럼 찾아온 기회인데. 근데 여기 예. PD님께서 저기 용디께서 조금 늦으신다고 해서 네. 갑자기 작가님께서 저를 이렇게 네. 부르시더라고요. 그래서 네. 부르더니 예. 너무 당연한 듯이 예. 오프닝을 준비하라고. 예. 전임 진행자 땐 네. 이런 일이 비일비재했던 모양입니다. 예전에 그 최영일 평론가께서 예. 몇 번 진행을 시작하시는 걸 제가 봤었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요. 우리 최영일 평론가도 그렇게 네. 몇 번 대리 진행하더니 타 방송에서 지금 진행하고 있어요. 아, 그런가요? 예. 네. 이모 방송이라고. 이모 방송이요? EBS밖에 없군요. 네. 예. 네. 그 이모 씨 할 때 그 이자인 줄 알았어요. 네. 예, 우리 송진영님 나비 넥타이 풍성하네요. 귀여우세요라고 하셨습니다. 예, 이 나비 넥타이가 네. 여러분 저 보는 라디오로 보시는 분들은 아시겠습니다만은 저희 전문소 CP께서 직접 네. 간의 수공업으로 수공업으로 만드신 거라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네. 자, 그리고 이수정님 목에 리본이 선물 포장 리본 같다고 하셨습니다. 저는 청취자 여러분의 선물입니다. 네. 예. 이 나비 넥타이가 너무 커서 나비 넥타이를 휘두르면 하늘로 날을 수도 있겠는데요.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이 대충 그 고무줄로 네. 엮었는데 목이 딱 맞네요. 자, 이수정님 청취율 조사 전화 기다리는데 전화가 안 오네요. 예, 전 국민에게 다 드리는 전화가 아니라서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저는 네. 국민투표를 제안하고 싶습니다. 국민투표로요. 국민투표. 네. 예. 국민투표를 어떻게 인터넷에서 하는 건가요? 아닙니다. 직접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주관해서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개헌이랑 같이 하시죠. 2월 13일에 네, 어차피 알겠습니다. 크게 치르니까요. 네. 알겠습니다. 자, 그래요. 여러분 청취율 조사 기간입니다. 김용민의 정치 이쇼 SBS 러브 FM 진행자 김용민 네.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취율 조사는 다음 주까지 이어진다고 그렇습니다. 그렇게 들었습니다. 네. 라디오계에 한 1년에 4번 정도 조사하는데 네. 올해 4분기 중에 4.1분기 1사분기군요. 1사분기 4.1분기. 네. 1사분기 조사가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다음 주까지입니다. 여러분 전화 받으시면은 유선 전화가 뜰 수가 있어요. 네. 그럼 받아야지. 무조건 받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김용민의 정치쇼 애청자 여러분과 함께 쑥쑥 크고 있습니다. 정상근 기자와 함께하는 돈돈 브리핑. 자, 네. 오늘 문을 열겠습니다. 첫 소식은 뭡니까? 네, 그 남북 정상회담을 2주일여 앞두고 있죠. 예. 이 주변국들의 외교가 활발하고 또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예. 일단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어제 오는 6월에 한국과 정상회담을 하기로 했다. 예. 이렇게 전격 발표했습니다. 예. 6월이면 러시아 월드컵이 열리는 때여서 아마 겸사겸사 만나지 않을까 이런 추정이 나오고 있고요. 이와 함께 그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존 볼턴 미국 국가안보 보좌관도 만날 예정입니다. 이 정의용 실장은 전격적으로 미국을 방문을 했고 이 취임한 지 3일 된 볼턴 보좌관을 만나는 것인데요. 예. 양측이 무슨 얘기를 나눌지 공식적으로는 확인된 바는 없습니다만 예. 이 남북 정상회담 그리고 북미 정상회담과 관련해서 이 비핵화 방안에 대해서 의견을 나눌 것으로 보인다. 예. 네, 언론이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이 미국에서는 지금 북한의 핵의 그 일괄 타결, 그러니까 한 번에 없애는 거를 원하고 있고, 우리는 단계적 해법을 좀 현실적이라고 보고 있어서 이거를 이제 잘 합의가 이루어지도록 네. 좀 의견을 만나서 좀 조율하는 차원인 것으로 보이고요. 네. 야치 쇼타로 일본 국가안보국장도 워싱턴을 방문 중인 것으로 알려져서 네. 이 한미일이 함께 논의를 할 가능성도 있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이 4월 27일 남북 정상회담을 시작으로 지금 북한과 미국과 일본, 한국과 중국, 일본 그리고 예. 우리와 러시아가 만나는 게 확정이 됐고 그 여기에 이제 한미일 또는 그 남북미의 만남이 이루어질 가능성도 지금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죠. 그래서 예. 앞으로 2달여 동안 이 동북아를 둘러싼 외교전이 치열하게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네. 남북 관계 개선만이 그 한반도 정세의
핵심 변수가 되는 게 아닙니다. 네. 주변 나라와 어떤 또 이런 한반도 정세에 대한 인식 공유를 하느냐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문제거든요. 그렇습니다. 또 예. 한반도 주변을 둘러싼 이 주변국들이 거의 세계적으로도 굉장히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는 국가들이어서 예. 네, 이런 국가들과 함께 좀 같이 나아가지 않으면은 네. 쉽게 네, 우리의 목표를 이룰 수가 없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한반도와 한반도 주변국을 통틀어서 네. 스트롱맨이 대통령 국가 지도자가 아닌 나라는 대한민국밖에 없습니다. 예. 그런 점에서 보면은 네.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이성적으로 네. 합리적으로 중심을 잡을 수 있는 어떤 그 환경이 조성됐다라고 봐도 될 것 같아요. 네. 예, 그 예. 미국의 타임지는 네, 문재인 대통령을 협상가라고 이름을 붙였었죠. 예. 네. 영어로 했을 텐데. 네고시에이터인가? 아, 그렇습니다. 네, 제가 그렇습니다. 스펠링까지는 묻지 않겠습니다. 아, 네. 예. 넘어가죠. 그리고 이 한겨레에 따르면은 그 북한이 미국과 실무 접촉을 하던 중에 5가지 비핵화 요구 조건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네. 이 첫째가 미국 핵 전략 자산의 한국 철수, 이 두 번째가 한미 전략 자산 훈련 중지, 세 번째는 재래식 핵무기 공격 포기, 네 번째는 평화협정 체결, 다섯 번째가 북미 수교였습니다. 예. 이 주한미군 철수는 없었다고 하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핵을 처리할 테니 한반도에서 핵정진 위협을 만들지 말아라. 이 정도 수준인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영주에서 뭐 폭발 사고가 있었던 모양이죠? 네, 그렇습니다. SK 머티리얼즈, 네, SK 머티리얼즈 영주 공장에서 폭발 사고가 일어나서 예. 유독가스가 누출이 됐다고 합니다. 예, 예. 오늘 오전 6시 36분께 벌어졌던 일인데요. 이 유독가스가 담긴 탱크가 폭발을 했다고 합니다. 예. 이 사고로 이 탱크에 있던 화학 물질인 육브라 텅스텐이라는 물질이 약 1.8톤 가량 유출이 됐다고 하고요. 예. 이 육브라 텅스텐이란 물질은 이 물과 만나면은 불산으로 변한다고 해요. 아이고. 이 불산이라고 하면 이게 들이마시면 호흡기가 손상될 수 있는 네, 유독가스로 분류가 됩니다. 경북 구미에서 불산 누출 사고가 있었던 기억도 나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 소방 당국이 현장에 출동을 해서 지금 사고를 수습을 하고 있는데 인근 주민을 대피를 시켰고요. 현재까지 파악된 인명 피해는 없습니다. 예. 근데 이 SK 그 머티리얼즈 영주 공장 같은 경우에는 사고가 난 게 이번이 처음이 아니에요. 이 공장의 옛날 이름이 OCI 머티리얼즈인데 예, 예. 2012년과 2013년에 이 폭발이나 화재 사고가 3번이나 벌어졌다라고 합니다. 예. 그래서 2013년 8월에는 이 독성 혼합가스가 누출이 돼서 화재가 발생을 했고 이 사고 처리를 위해서 가스 밸브를 잠그려던 노동자 한 분이 네, 부상을 입기도 했었고요. 예, 예, 예. 2014년 4월에는 이 가스관을 둘러싸고 있던 보온재가 폭발을 해서 한 분이 숨지고 4분이 다치는 사고도 있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정말 작은 사고도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이 유독 물질을 다루는 공장인데 예. 이 계속 좀 사고가 좀 빈번하게 발생하는 셈이죠. 예. 그래서 사고 수습도 수습인데 좀 근본적으로 문제 해결이 좀 시급하다. 이런 사고가 네, 이런 잦은 지적이 있습니다. 공장이라면은 관계 당국에서 네, 관리 감독을 요주의 대상으로 삼고 네, 네. 열심히 했어야 했는데 네, 네, 이 사고가 또 났네요. 그렇습니다. 뭐 지금이라도 빨리 대응을 좀 대책을 좀 마련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이런 사고가 두 번 다시 없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인명 피해는 없는 거죠? 네, 아직 인명 피해는 아이고. 보고되지 않았습니다. 예. 자, 대한항공 전문가요? 네, 예. 대한항공 전무입니다. 예. 갑질 논란. 네. 갑자기 여기도 논란에 한두 번이 아닌 것 같은데 보니까. 아, 예, 그렇죠. 뭐 워낙 그 유명한 일화들이 굉장히 많아요. 네. 그래서 좀 이따가 좀 소개를 해드릴 텐데 일단 예. 이 사건 개요부터 말씀을 드리면 조현민 전무가 대한항공에서 광고 업무를 담당한다고 해요. 예. 광고를 많이 이제 좀 찍는데 예. 이 조현민 전무가 이 대한항공의 광고를 하청을 받는 한 광고 대행사와 기획 회의를 하던 도중에 이 대행사 팀장이 자신의 질문에 대답을 잘 못하자 예. 화를 내면서 음료수병을 던졌는데 예. 이 병이 안 깨져서 이 병이에요? 네, 병이라고 유리병? 합니다. 그 안 깨졌다고 한 걸 보니까 유리병인 걸로 보여요. 허허. 이 병이 안 깨져서 더 화가 났다라고 해요. 그래서 물을 그 해당 직원에게 뿌렸다라고 하는데 이 사실은 광고 대행사의 익명 게시판에 글이 올라오면서 알려졌습니다. 예. 대한항공은 이 대행사 팀장에게 이 조 전무가 언성을 높이는 과정에서 컵을 팔로 치면서 직원에게 물이 튄 거다라고 해명을 했는데 컵을 팔로 쳤는데 물이 직원한테 튀었다는 게 잘 납득이 안 가죠. 예. 예. 그러니까 엄청나게 팔로 이렇게 세게 치면 뭐 물컵이 날아가긴 하겠지만 네. 뭐 그렇다면 이해가 가는데 예. 이걸 쳤는데 직원에게 물이 튀었다라는 거는 잘 네, 저 이해가 잘 안 가는데요. 예, 예, 예.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 조현민 전무를 둘러싼 논란이 이게 처음이 아닙니다. 이 한겨레에 따르면 이 조현민 전무와 일한 바 있는 한 관계자는 예. 이 회의 때 화가 나서 예. 이 테이블에 펜을 던졌는데 네. 펜이 부러져가지고 예. 이 파편이 회의 참가자들에게 튄 적이 있다라고 해요. 오. 그러니까 굉장히 좀 인격적으로 좀 굴욕적인 상황인 거죠. 예, 예. 그리고 이제 나이 많은 국장들에게 예사로 반말을 하면서 뭐 널 그러라고 뽑은 줄 아냐 뭐 이런 말을 했다고도 나이 하고요. 많은 분한테 너라고 했습니까? 예, 그랬다고 합니다. 예사로 반말을 했다라고 예, 해요. 예. 그리고 회사에 차를 타고 와서는 네. 이 차 키를 직원에게 던지고 예. 그러니까 발레 파킹을 예. 시켰다라고도 합니다. 예. 대한항공의 직원이 이제 그런 일을 하는 업무는 없을 텐데 어쨌건 이런 일도 있었다고 하고요. 예. 한편 이 대한항공은 조현민 전무가 사건이 있고 3주 뒤에 그 당시에 있었던 그 하청업 그 광고 대행업체 네. 그 직원들에게 문자 메시지를 보내서 사과를 했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해당 팀장은 사과를 받아들였다라고 했는데요. 하지만 이 사과 메시지를 보낸 시기가 네. 익명 게시판에 폭로가 나온 직후여서 네, 그 진정성도 지금 의심이 된다 이런 예. 언론 보도도 나오고 있습니다. 예. 한편 조현민 전무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어리석고 경솔한 제 행동에 대해 고개 숙여 사과드립니다. 광고에 대한 애착이 사람에 대한 배려와 존중을 넘어서면 안 됐는데 이 제 감정을 관리 못한 큰 잘못입니다라고 사과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 집안은 게 분노 조절이 잘 안 됩니까? 이 아까 뭐 오프닝 때도 말씀하셨지만 그 조연아, 예. 네, 조연아 당시 이제 대한항공 부사장이었죠. 예, 예. 네, 대한항공 부사장이 그때 땅콩 회항 논란에 휩싸이면서 굉장히 갑질 문제가 불거졌었죠. 네, 그래서 뭐 조연아, 뭐 조현민뿐만 아니라 그 아들도 한 분 계세요. 이 조양호 회장의 아들도 있는데. 조원태. 네, 조원태. 네. 조원태 씨도 여러 논란이 좀 있었습니다. 2005년에 노인을 폭행했어요. 네, 노인 이 양반이. 폭행 사건이 있었고, 아. 네, 이게 폭언 논란도 있었고요. 이 통상 그 한 집안에 뭐 형제, 자매, 네, 남매, 자매, 자매를 한 번 더 했군요. 예. 네, 뭐 여러 명이 있으면은 개중 한 명이 문제적 인물이라면 뭐 다른 형제나 자매 중에서는 네. 뭐 남매 중에서는 이 좀 성격이 바르고 고운 분들이 있기 마련인데. 네. 예. 이 좀 국민적 시선으로 봤을 때 네. 좀 굉장히 좀 분노스럽고 납득이 안 되는. 납득이 안 되는 네, 집안이에요. 그렇습니다. 보면은. 예. 자, 이런 분이 지금 대한민국에 대한자를 붙인 네, 그런 항공사, 뭐 한때는 국적항공사였던, 네, 네. 이제 나라를 대표하는 항공사였던 그런 대한항공에 지금 후계자들로 지금 거론되고 있으니. 그렇습니다. 이 조연아 당시 부사장 사건 당시에 예. 이 조현민 씨가 임직원들에게 그 메일을 보냈어요. 근데 네. 대한항공의 이런 위계 질서가 강한 문화가 이런 사태를 키웠다라는 비판이 좀 일고 있었는데 네. 이 직원들한테 메일을 보내서 이 회사의 잘못된 부분들은 한 사람으로만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이 모든 임직원의 잘못입니다. 그래서 저부터 반성합니다라고 해서 네. 혼자만 충분히 반성해도 될 일 같은데 네. 말이죠. 왜 예. 대한항공 직원들까지 이 사태에 대해서 싸잡아서. 반성을 해야 하나 예. 좀 이런 비판이 있었습니다. 이태윤님 대한항공의 대한 떼고 갑질항공으로 바꾸세요라고 하셨고 8101번님 용디님은 저는 아까 저를 두고 하신 말씀인데 네네. 혹시 방송에 애착이 강해서 방송 잘 못하는 출연진한테 물 투척하고 그러진 않겠죠? 예. 오늘이 그날일 것 같다는 느낌이 네, 그런 느낌이 듭니다. 물은 많습니다. 네. 예. 자, 그리고 김향수님 대한항공 조씨 일가 이대로 냅두면 안 될 것 같네요. 예. 이종규님 우리나라 재벌 세습하는 거 보면 북한 독재 세습 욕할 게 못 됩니다라고 하셨고 7751번 쓰시는 분 내가 그런 회사를 6년이나 다녔다니 창피하네요. 그리고 김땡땡님 우리 회사는 사장님이 마이크 의자 집어던지는데 뭐 이 정도쯤이야라고 하셨습니다. 왜 이렇게 물건들을 집어던지시는지 모르겠어요. 말입니다. 네. 예. 그 나중에 다 회사 돈으로 또 새로 사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아, 그러니까요. 네. 이런 식으로 회사에 손실을 끼치면 안 되고 또 무엇보다도 그 임직원들의 가슴에 얼마나 큰 상처를 남깁니까? 네. 이 볼펜 집어던졌다는 얘기가 나와가지고 네. 잠깐 생각이 났는데 네. 예전에 제 친구 중에 하는 친구가 네. 네, 괜히 자기 분노에 못 이겨서 예. 이 고등학교 수업 중에 그 수업 중은 아니고 이제 쉬는 시간에 네. 그 젤로펜을 벽에 딱 던지는 일이 있거든요. 예, 예, 예. 근데 그 젤로펜이 터져가지고 벽에 이렇게 쫙 잉크가 붙었어요. 예. 그래서 그 친구가 이제 화이트를 들고
그 흔적들을 예. 일일이 지웠던 일이 있습니다. 본인이 수습을 해야죠. 예. 글쎄요. 뭐 국민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은 조원태, 조현아, 조현민. 조현아 씨가 그 장녀지요? 네. 예. 나이 순으로 보면은 조현아, 조원태, 조현민 이 세 사람 대한항공 맡아도 됩니까? 이런 의문을 한번 던져봅니다. 예. 다음 소식은요. 네, 휴대전화 통신비 원가가 이르면 이달 말 공개될 것으로 보입니다. 예. 이 대법원은 어제 참여연대가 통신요금 원가 자료를 공개하라고 낸 소송에 참여연대 손을 들어줬는데요. 이 휴대전화 통신료가 정말 비싸다라고 느끼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 예. 이게 원가가 공개가 되면 지금까지 통신요금이 정말 합리적으로 매겨진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알 수 있겠죠. 예. 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르면 이달 말에 관련 자료를 공개할 예정이고요. 이 자료를 보고 만약에 통신사가 그동안 폭리를 취하고 있었다면 이 통신비 요금이나 압박이 거세질 것으로 보입니다. 예. 그런데 다만 이 소송이 7년 전에 낸 소송이거든요. 예. 예. 그래서 공개 대상이 좀 한정돼 있어요. 예. 2005년부터 2011년까지 그리고 요금제는 2G, 3G만 적용이 돼서요. 예. 이 최근에 LTE 요금제는 공개 대상이 아닙니다만 예.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서 대법원이 공개하라고 했으니 예. 예. 이후에 추가적인 자료 공개는 더 쉬울 것으로 보입니다. 예. 미디어 오늘 정상근 기자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는 2부 여의도 UFC로 다시 오겠습니다. 오겠습니다. 청취율 조사 기간 김용민의 정치쇼 2부 넘어왔습니다. 여의도 UFC 시간으로 함께할 텐데 우선 애청자분들의 문자 의견 살펴보겠습니다. 이혜진님, 여기는 일본 도쿄입니다. 제 주변 한인들 전부 정치쇼 듣고 있습니다. 국제 전화 좀 주십시오. 그런데 말이죠. 라디오 청취율은 라디오 수신기로 듣는 분들을 상대로 한 조사기 때문에 이게 뭐 도쿄까지 지금 SBS 러브 FM 전파가 날아가지는 않습니다. 갑자기 긴장되네. 전화 번호까지 국제 전화까지는 좀 어렵지 않겠나 싶고요. 이진아님, 저는 회의 중에 2통의 부재중 전화가 와 있기에 이거 청취율 조사인가 보다 하고 전화를 했는데 대출 알선 전화였네요. 예, 저도 청취율 전화 받고 싶어요라고 해주셨습니다. 예, 아이고 이 마음이 모이고 모여서 네. 김어준 씨를 이길 수 있는 날이 오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기대를 해보게 됩니다. 예. 자, 여러분 문자 보내실 때는 샵 1035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으로 이용하실 수 있겠습니다. 자, 세계 3대 종합 격투기 UFC보다도 더 파이팅 넘치는 여의도 UFC 오늘 나오신 분들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김광진 더불어민주당 전 의원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예, 오랜만에 뵙습니다. 예. 자, 차명진 자유한국당 전 의원님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진수희 바른미래당 전 의원님 어서 오십시오. 네, 바른미래당의 파이터입니다. 진수입니다. 박원석 정의당 전 의원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박원석입니다. 예. 자, 지금 뭐 정치권 최대 이슈는 김기식 금융감독원장 논란인데요. 자, 청와대가 어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판단을 받아보겠다 이렇게 밝혔는데 김광진 의원님, 예. 그 청와대가 어떤 부분에 대해서 이제 판단을 받겠다는 겁니까? 일단 4가지를 얘기했는데요. 예. 첫 번째는 국회의원 임기 말에 예. 후원금을 기부를 하거나 아니면 보좌 직원들에게 퇴직금을 주는 게 적법한가라고 하는 것. 그 이제 쓰다 남은 돈은 다 이제 국고로 돌아가는 겁니까? 예, 기본적으로 이제 그렇게 되어 있는데요. 네. 통상적으로는 마지막에 선거를 다 치르기 때문에 네, 이렇게 예. 많이 남을 경우는 잘 많지는 않죠. 예. 두 번째는 피감 기관의 비용으로 해외 출장을 가는 게 적법한가? 이제 이게 가장 요즘 이슈가 되고 있는 거고. 예. 세 번째는 보좌 직원과 해외 출장을 가는 게 적법한가? 예. 그리고 네 번째는 출장 중에 관광을 하는 경우가 적법한가? 이 4가지입니다. 예. 야당은 지금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는데 예. 청와대가 이렇게 입장을 밝힌 의중 뭐라고 보세요? 청와대도 이렇게 말하긴 했잖아요. 지금 국회의원들의 전체적인 상황 안에서 과도한 것이냐라고 하는 것을 묻겠다라고 했었는데 아마 법률상으로는 그 뭐 해외 출장을 가거나 하는 것도 김기식 의원이 당시에 선관위에 질의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예. 법상 문제는 없다라고 예. 하는 것을 받았고 네. 또 어떤 단체에 기부를 하는 것도 네. 특별히 문제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답을 다 받았다고 하는데 네. 법적 문제의 범주와 또 도덕적인 그 국민의 관점이라고 하는 것은 차이가 있는데 네. 어느 정도까지를 선관위가 용인할 것이냐라고 예. 하는 가이드라인을 좀 정하자 이런 것 같습니다. 예, 국민들이 느끼는 그런 감정은 뭐 이렇게 별로 그 환영을 받지는 못하지만 예. 하지만 법은 크게
어긋남이 없었다. 예. 이런 것들을 선관위를 통해서 청와대가 입증받겠다. 예. 이런 이야기 같은데. 제가 먼저 차명진 의원님. 성공을 할게요. 예. 저는 청와대가 지금 이 문제를 대응하는데 두 가지 점에서 크게 잘못하고 있어요. 이거는 아마 청와대가 좀 들어야 되는데 첫째는 우리 사기죄하고 절도죄하고 어떤 게 더 심한 줄 아세요? 사기죄 같은데요. 그렇죠. 사기죄는 10년에 2천만 원이고 예. 절도죄는 6년에 1,000만 원이에요. 그러니까 김기식 금감원장의 경우에 이 사람 제 대학 서클 후배인데 예. 제가 이제 아무리 애정을 갖고 얘기해 보더라도 네. 이 사람은 뭐라고 그랬냐면 피감 기관으로 돈으로 해외 출장 가면 안 됩니다라고 자기가 주장을 한 사람이에요. 그죠? 예. 그리고 이 피감 기관에 대해서 일정하게 상당히 어떤 그 이 도덕적 절제를 요구한 분이에요. 그런데 자기가 완전히 이제 그 실제적인 행동은 예. 피감 기관으로 출장을 갔어요. 더더군다나 우리가 지금 많이 착각하고 있는데 국회의원들이 피감 기관 돈으로 출장 갑니다. 저도 갔어요. 네. 예? 이분은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키예프라는 피감 기관으로 돈으로 출장 간 것보다 더 문제가 되는 건 뭐냐면 민간 기관 있죠. 한국은행이나 아니 우리은행이나 예. 한국거래소는 민간 기관이에요. 민간 기관. 네. 이거는 사실요. 예. 거기에 국민연금이 들어가 있다 하더라도 민간 기관이거든요. 그 은행들이 뭐 합해서 돈을 냈더라 하더라도 민간 기관이에요. 민간 기관으로 출장 가는 건 이건 상당히 도덕적으로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이거를 청와대가 이게 뭐 선관위 기준으로 문제가 되느냐라고 보는 거는 이게 문제의 본질을 못 보는 거고 또 하나는 뭐냐면 이 문제와 관련해서 국민 눈높이가 아주 높아졌단 말이에요. 특히 그 부분에 관해서는 문재인 정부 스스로가 국민 눈높이를 높여놨잖아요. 예?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 스스로 높여놨으면 그걸 지켜야죠. 근데 제가 보니까 그 높이를 내가 보니까 이 벽이 한쪽으로 이렇게 많이 좀 낮아져 있든지 예. 밑에 개구멍이 있든지 그 구멍으로 상당한 인사들이 많이 지나가고 있어요. 지난번에 보면 뭐 건너뛰기 상속이라든가 그렇죠. 근데 그런 것들이 국민들이 지금은 문재인 대통령만 봐서 지지율이 높지만 속으로 척척히 이건 아닌데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예. 두 가지 점에서 제가 볼 땐 청와대가 문제의 본질을 비껴가고 있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예. 우선 제가 잠깐만요. 좀, 예. 우리 차 의원이 선공을 하셨으니까 제가 예. 거기 약간 어시스트를 한다면 이게 지금 청와대가 스스로 이 정도는 결단하고 결정 내려야 될 거를 선관위에 저는 떠넘긴다는 거 도저히 동의하기가 힘들 거고요. 선관위가 지금 엄청 곤혹스러울 거예요. 그러니까 나머지 말고 한 가지만 자기네 업무 범위에 해당한다 이렇게 하는데 그러니까 단박에 나오는 얘기가 과연 이게 지금 청와대가 혹시 출구 전략을 짜는 게 아니냐라는 얘기까지 나오는데 아무튼 최근에 그 청와대 대변인이 딱 뭐라고 얘기했냐면 국민 눈높이에는 벗어나지만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다. 해임 수준까지 갈 건 아니다라고 얘기했는데 이게 법적으로 문제없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계속 여론을 살피고 버티다가 망한 경우 굉장히 많습니다. 예. 그 이전 박근혜 정부죠. 예예 뭐 여러 이전 정부에서 이 법적 대응 운운할 거는 아니고요. 이건 예. 국민 눈높이에 어긋났다 싶으면 바로 결심을 해주는 게 정부 정권 차원에서 더 도움이 될 것 같다는 예. 생각이 들고요.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또 나오는 얘기가 국회의원들의 평균적인 도덕 수준하고 비교할 때 어느 정도냐를 봐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것도 참 제가 보기에 뭐 이런 용어 적합한지 모르는 약간 얍삽한 말인데 이게 국회의원에 대한 국민 불신이 깔려 있다라는 거를 적당히 이용을 해가지고 이렇게 물타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닌 다른 국회의원도 다 그러는데 왜 이 사람만 문제냐 뭐 이런 식으로 넘어가려고 하는 것 같은데 예. 나는 한마디만 마지막으로 더 드리면 김기식 의원이 네. 의원 시절에 그다음에 또 민주당이 야당 시절에 여당을 향해서 그렇게 신랄하고 날카롭게 비판하고 지적했던 그 기준과 원칙을 고스란히 본인들한테 적용을 하면 저는 김기식 원장의 거치는 이미 결론이 나 있어야 된다. 예, 이렇게 예. 생각을 합니다. 우리 예. 차명진 의원님하고 김기식 원장하고 또 선후배 사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 박 의원님, 예. 박원석 의원님, 예. 그 김기식
원장님하고는 또 상당한 또 참여연대에서 함께 활동하신 이력이 있죠. 네, 뭐 일종의 야, 그 특수관계. 참여연대 있습니까? 네, 특수관계라고 볼 수 있고요. 대학 서클 후배에 대한 애정이 별로 없으신 것 같아요. 얘기하시는 말로는 애정이 있다고 그러시는데. 애정은 있는데. 근데 연대 출신이 요새 잘 나가는.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 예. 지금 이 사안의 본질과 예. 또 청와대의 대응과 여기에 대해서 좀 양면적인 생각이 드는데요. 예. 개인적으로 저는 이제 김기식 원장을 잘 알고 예. 그분은 이제 20대에 만나서 20년 동안 거의 참여연대를 같이 했기 때문에 예. 어떤 사람인지 잘 압니다. 사무처장이었고 김기식 원장이 그리고 우리 박원석 의원님은 협동사무처장이셨고. 그래서 저는 뭐 개인적으로 그분에 대한 그 뭐 도덕성이나 혹은 능력이나 이런 네. 여러 문제에 대한 신뢰가 있어요. 그래서 예. 제가 이런 얘기를 하면은 이 사안에 있어서 별로 객관적일 수 없기 때문에 너는 조용히 있어라 네.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도 있는데 네. 또 방송에 나와서 조용히 있을 수만 없으니까 몇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예. 지적하신 지적들이 저는 충분히 야당에서 지적할 만한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리고 김기식 원장은 김기식 원장대로 또 그 문제와 관련돼서 또 자기 변명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어쨌든 공무상의 출장이었고 놀러 간 거는 아니었고 네. 그게 좀 다소 이례적인 면이 있었죠. 왜냐하면 단독 출장에 피감기관 출장을 가더라도 아까 우리 차명진 의원님도 지적하셨지만 피감기관 출장 굉장히 많이 있어요. 예. 그리고 잘 모릅니다. 그게 피감기관 출장인지. 상임위에서 상임위원장이 가자 그러니까 여당 간사가 가자 야당 간사가 가자 그러니까 가서 보면 그게 이제 피감기관 출장이었던 경우들이 있죠. 그런데 단독 출장에 보좌관까지 그 말하자면 이제 그 공금으로 그 네. 세금으로 이렇게 대동해서 가는 출장의 경우가 흔치는 않아요. 굉장히 이례적인. 최근에 몇 가지 그런 사례들이 더 나오는데 그 사례들 또한 다 부적절한 거죠. 그런 면에 대해서 이제 국민들이 좀 따가운 시선이 있고 또 여론조사 결과도 보면은 물러나야 된다는 의견이 더 높은 것도 맞고 예. 또 과거에 김기식 원장이 이제 의정 활동할 때 그런 점들에 대해서 굉장히 원칙적이고 강경한 입장을 취했었기 때문에 이게 내로남불 아니냐 이런 예. 지적도 저는 충분히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찌됐든 간에 지금 금융개혁이 굉장히 중요한 예. 그런 과제이고 전임 원장이 얼마 전에 뭐 삐걱해가지고 그 중간에 또 중도 하차를 했어요. 그리고 이어서 김기식 원장 이 두 사람의 공통점은 모피아 출신이 아니라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대체로 그동안의 금감원장들은 다 모피아 출신들이 해왔고 모피아라면 뭐 기획재정부 출신을 말하는 거죠. 재무부죠. 과거의 옛날 재무부. 재무부. 그걸 포괄적으로 예. 얘기하는 그 모피아 출신들이 해왔는데 예. 그런 면에서 이제 기대감들이 좀 있는 거죠. 그리고 19대 때 의정 활동을 통해서 그 분야에 무슨 그 이 전문가 출신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전문가 이상의 그런 역량을 보였던 그런 기대감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점들을 좀 비교 형량해서 이 문제에 대한 김기식 그 원장에 대한 책임의 정도를 예. 저는 물을 수 있고 또 정부 입장에서는 또 청와대 입장에서는 여당 입장에서는 국민적 눈높이 안 맞는 건 맞으니까 거기에 예. 대해서 좀 겸허하게 양해를 구하는 이런 태도를 취하면 좋겠는데 예. 최근에 청와대가 보이고 있는 모습은 확전을 하고 있어요. 이 문제에 대해서 선관위에 질의를 하고 예. 법적 기준과 국민적 눈높이는 다르다라는 네. 얘기를 하고 그러면 지금까지 문재인 정부 들어서 낙마했던 장관 후보자들이 다 그런 법적 문제가 있어 낙마한 건 아니잖아요. 예. 거기에도 국민적 눈높이나 이런 게 개입이 돼 있기 때문에 낙마를 했던 거거든요. 예. 그리고 김의겸 대변인이 최근에 좀 그 대변인 되신 지 얼마 안 돼서 이 사안을 다루는 모습을 보니까 이분이 여전히 기자인 것 같아요. 기자들 상대로 막 야단치고 기사 잘못 쓴다고. 그리고 국회의원의 평균적 도덕성을 청와대 대변인이 운운하면 안 됩니다. 예. 그거는 국민들이 질타하는 거고 그리고 정당 간에 서로 간에 이 예. 언쟁을 하거나 정쟁을 벌일 때 야, 뭐 니들은 없냐. 국회의원 전수조사 해보니까 다 예. 있지 않냐. 예.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을지는 몰라도 청와대 대변인이 정색하고서 그런 얘기를 하면 이 문제를 확전시키는 거거든요. 예. 저는 그렇게 그럴 만큼 떳떳한 문제가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청와대는 전 대응을 굉장히 잘못하고 있고 예. 그리고 임종석 비서실장 명의로 이걸 보냈잖아요. 공문을. 예. 그 선관위에. 선관위에. 예. 그거는 선관위가 보기에는 VIP의 뜻이다 이렇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어요. 대통령 비서실장으로 명의로 보내면. 예. 저는 그것도 굉장히 부적절했답니다. 예. 굳이 명의를 달아서 보내야 된다면 인사수석이든지 예. 아니면 공직검증을 하는 민정수석이든지 예. 이런 정도 수준에서 보내면 되는데 이게 청와대 비서실장이라는 즉 VIP의 권위를 실어서 그걸 보내면 그걸 받아든 선관위에서는 네. 이걸 어떻게 다룰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모로 예. 지금 이 청와대가 이 문제에 대응하는 모습은 굉장히 전 잘못됐고 오히려 그게 더 야당을 자극하고 있다. 예. 이런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짧게 반박할게요. 아까 왜 여당 쪽에서 주로 나오는 얘기인데 금융개혁
그게 적임자가 김기식 원장이기 때문에 김기식 원장이 물러나면 마치 금융개혁이 자처될 것처럼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저는 문재인 정권의 인재풀이 그렇게 취약하다고 보지 않아요. 이분 아니면 금융개혁이 안 될 것 같이 그렇게 국민을 호도하면 저는 안 된다고 봅니다. 예. 예. 자, 김광진 의원님, 일단 청와대 의중이 무엇인지를 궁금해하시는 것 같습니다. 야당 쪽에서. 그래서 지금 출고 전략을 짜는 것인지, 그러니까 김기식 원장의 사퇴를 목표점으로 두고 출구 전략을 짜는 것인지, 아니면은 계속 밀고 나가기 위해서 명분을 쌓는 과정인지, 이 부분에 대한 또 이 분석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근데 문재인 대통령을 조금 오랜 기간 봐오면 예. 이분의 원래 스탠스라고 하는 게 예. 당대표 시절부터 그랬고 후보 시절에도 그랬고 대통령 되고 나서도 마찬가지인데 예. 자신의 어떤 이해관계에 조금 도움이 될 것 같으니까 이건 좀 쳐내야겠다. 네. 아니면 어떻게 정리해야겠다라고 하는 스탠스는 잘 없는 분이시거든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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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뭘 하다 보면 원칙이라고 하는 것과 시스템에 맞는 것이냐라고 하는 것 항상 몰입되는 스타일인데 이 해임에 대한 사유에 있어서도 그냥 대통령에게 그 해가 될 것 같다, 짐이 될 것 같다라고 하면 그냥 버리자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네. 진짜 기준에 맞는 거냐? 그러니까 드릴 때도 원칙에 맞게 드려야 되는 거고 네. 해임을 시키려고 해도 원칙이라고 기준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야 해임을 시킬 수 있다라고 예. 하는 것을 지금 계속 말하고 있는 것 같고요. 예. 그리고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다, 뭔가 좀 이례적이다라고 하는 기준과 예. 그래서 금감위원장으로서는 사직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기준이 전혀 다를 수 있는 거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사직까지 갈 수 있는 정도의 범주는 아니다라고 네. 하는 말을 하고 있는 거고 예. 뭐 예전에는 뭐 이렇게 얘기했었는데 내로남불 아니냐라고 했지만 물론 기준은 시대에 따라 조금씩 달라지긴 하겠습니다만 저희 19대 있을 때도 사기업으로부터 이제 지원을 받은 경우 그러니까 가장 대표적으로 천주협회로부터 이제 지원받아서 그게 문제됐던 적이 있지 않습니까? 해외에 예. 갔던 것이. 근데 그때도 뭐 김무성 대표나 뭐 함진규 의원이나 이런 분들에게 우리가 의원직을 사퇴하라 이렇게 주장하지는 않았고 이분들도 그냥 갔던 출장비를 반납하는 선에서 정리가 됐었던 것이거든요. 그래서 예. 그러한 기준점이라고 하는 것들을 서로 간에 좀 맞춰가고 또 새로운 기준을 만들어 보자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저는요. 자, 우선 예, 예. 서명진 의원님부터. 예. 예.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하면 기회를 활용해가지고 야당을 한 번 더 꼬집을까 생각하지 마시고 김기식 그 원장 문제를 좀 정면으로 봤으면 좋겠는데 저도 생각에는 청와대가 출구 전략 안 쓸 것 같아요. 이 김기식 원장을 지킬 것 같은데 두 가지 이유예요. 오늘 제가 두 가지 많이 하는데 첫째는 정치적인 이유에서 김기식 원장이 이 사실은 대통령이 크게 빚을 진 사람인데 원래 이분이 박원순 사람 아니에요? 그런데 지난번 대통령 경선 과정에서 문재인 대통령 지지로 돌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볼 때 문재인 대통령이 정치적 그 부채에 대해서는 확실한 것 같아. 그래서 제가 추정컨대는 아마 그런 정치적 이유에서 지키지 않을까 하나고 예. 두 번째는 케네디 대통령 아시죠? 그 사람의 아버지가 미국에서 그 아주 그 소문난 주가 조작의 전문가였대요. 근데 루즈벨트 대통령이 이분을 증권거래소 소장으로 시켰대. 왜? 또 주가 조작 잘하니까 그거를 다 잡아내가지고 네가 예. 이 우리나라 그 주식 거래 질서를 잡아라 이런 의미에서 이번의 경우도 내가 볼 때 문재인 대통령께서 김기식 그 이 원장이 이거 지금 해놓은 거 보면은 상당히 아주 기기묘묘하잖아요, 그죠? 딱 그 어떻게 피감기관 돈으로 간다든지 뭐 예를 들어서 뭐 돈을 저기 막판에 이렇게 빼서 또 이렇게 셀프 기부한다든지 예. 등등 이런 걸 보면서 이 사람이 아마 제가 볼 때는 금감원장 하면은 이런 식으로 좀 잘 하지 않을까 해서 이런 두 번째 이유에서도 근데 그건 문재인 아니, 대통령의 아니, 스타일을 전혀 모르시는 거예요. 아니, 문재인 잠깐만요. 대통령이 지금 말씀 너무 지키려고 지나치신 하는 건 말씀이에요. 아니에요. 아니요. 자, 예, 저는 지수 의원님. 예. 문재인 대통령이 뭐 개인적인 정치적 부채 때문에 김기식 원장을 지키려고 한다기보다는 지금 김기식 원장을 해임하면 예. 김기식 원장에 대해서 검증 책임을 졌었던 민정수석 조국 민정수석이라든지 인사수석이라든지 심지어는 그 임종석 비서실장도 뭐 검증을 뭐 제대로 다 했다고 이렇게 하는 마당에 이분들까지 책임을 져야 되는 이 상황이 굉장히 곤혹스럽기 때문에 저는 예. 그럴 것이라고 보고요. 예, 예. 지금 저는 뒤늦게 알려진 사실을 보고 제가 너무 화가 났었는데 뭐냐면 어떻게 현역 의원들이 더미래연구소라는 뭐 연구소를 만든 것까지는 오케이 그렇다고 쳐도 그 연구소를 만들어 놓고 그 연구소로 하여금 국회 내의 상임위원회 세 군데서 예.
용역을 수주를 했단 말이에요. 이거는 일감 몰아주는 거고 전형적인 그러니까 용역. 민주당이나 김기식 그 의원 시절에 그렇게 신랄하게 그 난리를 쳤던 그 일감 몰아주기 갑질인 거예요. 예. 어떻게 국회 상임위 차원에서 현역 의원들이 만든 연구소가 프로젝트 달라 이러는데 그걸 거절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전형적인 이중적인 기준인 거예요. 그래서 최근에 우리 국민들이 예. 미투 때도 봤지만 뭐 이거 제가 도매금으로 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 일반화시키는 건 아니지만 과거에 뭐 민주화 운동했고 학생 운동했고 또 시민 운동했던 분들이 왜 그렇게 그동안 말하던 거랑 본인들의 행동은 이렇게 따로따로인가에 대해서 상당히 곤혹스럽고 굉장히 실망하고 있다 하는 이 예. 정서를 제가 아니 전해드립니다. 그 너무 이렇게 일반화시켜서 얘기하시면 제가 일반화는 아니고요. 그런 곤란- 사례들이 많았잖아요. 곤란하고요. 최근에. 박원석 의원님. 예.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 지금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나 청와대 그리고 여당까지 어쨌든 지금 이 논란이 이제 커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예. 같은 스탠스를 유지하는 건 정치라는 게 그래요. 떡 하나 주면 떡 하나 더 달라 그러잖아요. 예. 이제 그런 점도 저는 분명히 있을 거라고 보고 그러니까 인재풀이 이렇게 좁으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은 금감원장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그리고 그동안의 금감원의 결과 다른 좀 다른 결의 이 금융감독기구를 만들어 보려는 개혁의 의지가 있는 거예요. 사실은 전임 최영식 원장도 좀 이례적으로 민간에서 오신 분이잖아요. 그리고 초기에는 이분이 은행 출신이기 때문에 과연 저런 분을 앉혀서 어떤 금융개혁을 할 수 있을까. 이 특히 이제 재벌들과 관련된 금융개혁의 현안들을 다룰 수 있을까 우려가 있었는데 예. 국회에서 들리는 평은 물론 이제 자유한국당은 동의 안 할 수도 있겠지만 지금의 이제 여당이나 예. 혹은 저희 정의당이나 이런 쪽에서 들리는 평은 예상했던 것보다 꽤 괜찮다. 금융개혁에 대한 관점도 굉장히 투철하고 의지도 있고. 근데 예. 이분이 어쨌든 개인적인 흠결로 인해서 예. 중도 하차를 했는데 뒤이어서 바로 이제 그 어떻게 보면 최영식 원장보다 더 강경한 그런 이 금융감독 원장이 임명이 된 거죠. 저는 여기에 대한 어떤 그 저항이 어떤 형태로든지 저는 나타나고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그런 징후들이 있고 그래서 이 상황에서 김기식 원장마저도 이렇게 낙마를 하게 되면 전반적으로 정권 차원의 금융개혁이 좌초할 수 있겠다. 이런 우려 이런 것들이 분명히 한편에서는 작용을 하고 있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지금 이제 국민 눈높이 얘기가 나왔잖아요. 예. 국민 눈높이라는 게 중요한 기준이었어요. 그동안에 예. 인사 정책에 있어서 그건 뭐 이전 정부 때도 그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그걸 전제했다면 거기에 안 맞는다는 걸 전제했다면 때리면 맞으면서 가는 겁니다. 그리고 이 악물고 버티면서 가는 겁니다. 근데 예. 이거를 청와대가 마치 발끈해 가지고 네가 옳은지 내가 옳은지 옳고 그름의 차원에서 한번 가려보자. 이런 식의 태도를 취하는 것은 야당을 더 자극할 뿐만 아니라 예. 이 국정 운영을 더 어떻게 보면 어렵게 만들고 네. 아니 지금 이러면 개헌을 어떻게 할 겁니까? 4월 20일까지 국민투표법 통과시켜야 되는데 국민투표법 얘기 꺼내지도 못하게 생겼어요. 지금 4월 국회가 통째로 날아가게 생겼습니다. 그리고 대통령이 던진 개헌하는 시계는 계속 가고 있어요. 이거 그러면 국회에서 무산되면은 그 책임이 온전히 다 그러면은 자유한국당이나 야당한테만 돌아오냐는 거죠. 예. 그런 면에서 저는 지금 이 사안도 중요하겠지만 이 사안을 방어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예. 국정 운영 전반을 잘 고려하지 않는 예. 그런 어떤 태도를 좀 보이고 있다. 그런 점이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근데 저기 오늘 오늘 시간이 다 오전에- 돼가지고 시간이 다 돼서 이따 3부에서 말씀 계속 이어가시죠. 자, 3부에서 다시 오겠습니다. 김용민의 정치쇼 3부 넘어왔습니다. 여러분의 문자 많이 도착했는데 의견이 팽팽하기 때문에 이쪽 의견 저쪽 의견 딱 하나 뽑아서 소개하겠습니다. 6365번 쓰시는 분 김기식 원장 용퇴하세요. 시기가 좋지 않습니다. 라고 하셨고 이지연님 김기식 원장만 사퇴하는 것이 정당한가요? 현직 여야 의원들 다 전수조사해야 합니다라고 의견 주셨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이 방금 11시에 메시지를 발표했습니다. 김기식 금융감독원장의 과거 국회의원 시절 문제되고 있는 행위 중 어느 하나라도 위법이라는 객관적인 판정이 있으면 사임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라는 그런 메시지였습니다. 논란을 피하는 무난한 선택이 있을 것입니다. 주로 해당 분야의 관료 출신 등을 임명하면 되는 것인데 한편으로는 근본적인 개혁이 필요한 분야는 과감한 외부 발탁으로 충격을 줘야 한다는 욕심이 생깁니다. 하지만 과감한 선택일수록 비판과 저항이 두렵습니다. 늘 고민입니다라는 그런 메시지도 덧붙였는데요. 자, 대통령의 11시 메시지 이걸 두고 한번 좀
우리 그 의원님들 네. 뭐 한마디씩 한번 예. 총평을 하시고 다음 아니, 이슈로 그 넘어가려고 하는데요. 김 의원은 예. 여당이니까 맨 나중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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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까요? 해서 하는 게 유리한 거예요. 알겠습니다. 예, 결론 내야지 차명진 의원님이 의원님 말씀하신 건 이런 예. 뜻이었어요. 대통령님께 드리는 말씀은 뭐냐면 지금 그 김기식 원장과 관련된 문제는 개혁 인사라서 저항이 생기는 문제가 아니라 김기식 원장 임명 그 자체가 현재 청와대 시스템에서 국민의 눈높이와 맞추지 못하고 있다는 것에서 생기는 문제입니다. 예. 예. 아무리 관료 출신이라도 문제가 되면은 이렇게 되는 거고 아무리 무슨 개혁 인사라도 문제가 되면 또 그렇죠? 그만두셔야 되는 건데 이거를 개혁 인사에 대한 저항, 개혁에 대한 저항 이렇게 보시면은 상당히 이게 문제가 심각해집니다. 네, 예. 이어서 제가 좀 말씀드릴게요. 진수 예, 의원님. 바른미래당의 진수입니다. 저 대통령 이 말씀 들으면서 퍼뜩 든 생각이 지지도가 지금 너무 높다 보니까 아마 조금 그러니까 국민 지지 조금 잃어도 김기식은 지키겠다 뭐 이런 생각이신 것 같고요. 저는 그걸 보면서 이 정권이 입만 열면 촛불혁명에 의해서 만들어진 정부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그러면 이전 정부와 뭐가 달라야 될 것 같은데 달라진 게 하나도 없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예. 저는 대통령이 최근에 하신 말씀이 있어요. 스스로에게 추상같이 엄격해야 되겠다. 아마 이게 박근혜 전 대통령 그 재판이나 이런 결과 보고 아마 하셨던 말씀인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스스로에게 추상같이 엄격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셨다라는 예. 말씀을 최근에 한 게 있는데 그 말씀을 고스란히 대통령께 좀 돌려드리고 싶어요. 예. 저는 뭐 읽어보니까 박원석 어쨌든 의원님. 지금 이 김기식 원장에 대한 야당의 공세나 또 언론의 공세가 금융개혁을 흔드는 이런 거다라는 인식이 기본적으로 깔려 있는 것 같고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특히 이제 뭐 모피아라든지 뭐 그 뒤에 있는 재벌이라든지 이제 이런 기본적인 인식이 좀 전제돼 있는 것 같고 기준으로 이제 적법하냐 하고 당시 국회의원들의 평균적 도덕성 내지는 관행에 비추어 그 이하냐 예. 그런 거라면 사임시키도록 하겠다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저는 좀 일단 대통령이 지금 시점에 메시지를 직접 내시는 게 좋은지 저는 좀 의문입니다. 예. 그래서 청와대 참모들이 어떻게 보면 대통령을 정쟁의 전면에 이거 세우는 걸 수도 있는 거거든요. 물론 지금 대통령 지지율이 높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이제 메시지가 지지자들한테 전달이 돼서 예. 어떻게 보면 여론을 좀 바꿀 수도 있다라는 기대감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 반대급부는 이 정쟁의 전면에 대통령이 나서는 거예요. 이 모습이 과연 좋은가에 대해서 전 좀 의문이 있고요. 그리고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런 류의 문제는 때리면 맞으면서 이 악물고 버티면서 가는 겁니다. 그러면 상황이 바뀌고 정상회담 국면도 오고 저는 좀 그렇게 본인이나 김기식 원장 본인이나 혹은 여권이나 이렇게 대응을 했어야 맞는 게 아닌가. 그리고 이런 문제에 대한 공방은 여당이 하는 거죠. 근데 어떻게 여당은 뒤로 물러서고 청와대와 대통령이 전면에 나서서 이렇게 하게 되면 이 문제에 어떻게 보면은 대통령의 권위와 이 정부의 내지는 여권의 어떻게 보면 자존심 이런 걸 다 걸어버리는 식이 되는데 저는 점점 상황을 좀 어렵게 몰아가는 게 아닌가 이런 예. 우려가 들고요. 저 개인적으로는 이 문제를 사임해야 된다는 이유로 볼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은 이유로 볼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거는 보는 관점에 따라 다를 수도 있어요. 물론 이제 제가 속해 있는 정의당도 사임해야 된다 이런 당론을 정했지만 저는 금융개혁이라는 현 시점에서 이 의제의 예. 중대성 그리고 김기식 원장이 살아온 전 인생에 비추어 봤을 때 예. 부적절한 면이 있지만 예. 한번 기회를 줘볼 수 있는 그런 사안 아니냐.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봅니다. 예. 물론 다르게 보시는 분들도 많고 방송 들으신 분들이 또 참여연대 20년 예, 같이 있었다고. 참여연대 같이 있었다고. 그 김문수 저 후보하고 차명진 의원만큼 끈끈한 사이입니다. 저를 욕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이해가 본다. 가는데 근데 대응은 좀 잘못하고 있다. 이 예. 말씀 좀 드리고 싶어요. 청와대가 제가 예. 김광진 의원 말씀하시기 전에 좀 셀프 디스 비슷한 거 예, 한마디만 하면 점점 박근혜 전 대통령 이 말기를 좀 닮아가시는 것 같아. 예. 누가? 문재인 대통령이 예. 그죠? 좀 심하게 너무 자신감이 있으신 것 같아. 근데 전혀 다른 측면인 것 같아요. 제가 김광진 느끼기에는. 의원님, 예. 그러니까 박근혜 정부가 망한 건 최종적으로 박근혜 대통령이라고 하는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모든 정부 부처가 움직이고 그렇게 진행돼 왔었던 건데 지금 문재인 대통령은 진수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지지율이 높으니까 좀 까먹어도 된다라고 하는 측면을
과 반대로 정반대로 지지율 상관없이 내 지지율이 조금 깎이더라도 원칙이라고 하는 것에 맞는 것이냐라고 하는 질문을 항상 던지는 것이거든요. 예, 예. 그러니까 당대표 시절에도 계속 뭐 어떤 자리 내주면 이것과 합의 보겠다라고 하는 것에 있어서도 비서실 인선조차도 그런 합의를 보지 않는 스타일의 사람이었어요. 예. 그래서 자신을 지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시스템에 대한 고민이 항상 큰 것이다라고 예. 하는 것이고 그 기준을 좀 잡아보겠다라고 하는 측면 그리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지금의 이 공격이라고 하는 것이 단순하게 여론이라고 하는 것만의 문제가 아니라 그 뒤에 숨어 있는 다양한 세력 간의 싸움이다라고 예. 하는 것을 명확하게 좀 밝히고 계시는 거여서 네. 사실 그 부분은 좀 고민스럽긴 해요. 이걸 대통령이 직접 하시는 게 맞을까 예. 아니면 좀 다른 측면에서 전선이 형성되는 게 맞을까 게 좋을까는 모르겠습니다만 정치적으로는 어쩔지 모르겠습니다만 대통령 입장에서는 그래도 직접 한번 말씀을 하는 게 옳겠다 지금 판단하신 거니까 국민들도 같이 좀 논의해봤으면 제 좋겠습니다. 경험칙으로는 국민들께 다소 서운하고 야속하더라도 국민들이 제대로 이해를 못 하시는 것 같아서 그렇다 하더라도 국민과 싸워서 이기려고 하면 그 결과는 별로 안 좋더라. 예. 하는 걸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국민과 싸우겠다는 건 아니니까요. 예, 여론이 예, 예. 안 좋잖아요 지금. 자, 하여간 뭐 이슈는 이 정도로 정리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김기식 원장의 위법이 객관적으로 판정되면 사임시키도록 하겠다. 11시에 이 메시지가 나왔습니다. 자, 지방선거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우리 차명진 의원님의 그 가까운 김문수 전 경기지사가 서울시장 이제 네. 나서게 됐습니다. 이 도와주시는 겁니까? 아니 저는 뭐 제가 지역이 예. 경기도이기도 하고 우리 근데 리버티 서울 배지로 갈아타셨네요 벌써. 아, 이거요? 예. 저기 그 어디 사무실에 갔더니 있길래 줘서 예 그래서 제가 그 이런 좀 얘기 빨간색으로 이런 하셔야 얘기 드러날 것 하면 어쩔지 모르겠는데 그 캐치프레이즈가 서울은 자유다인데 예. 그 서울은 자유다 캐치프레이즈를 이제 제가 제안을 했거든요. 예. 그래서 거기에 맞는 배지길래 제가 달았어요. 선거운동을 하고 계시는 거네요 뭐. 아니 뭐 그렇다기보다는 네. 뭐 모두가 다 할 수 있어요. 내가 그럼 아니 저기 아까 우리 저 박 의원님 그러잖아요. 우리 그 저 정치적 사부인데 예. 그럼 내가 모른 척 하란 말이에요? 아니 너 저는 모른 척하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랬어요. 자, 이 홍준표 대표가 선거 민심은 따로 있어요. 이 여론조사 이 믿을 게 못 돼요라고 이야기했는데 이 무슨 얘기입니까? 아 지금 홍준표 있잖아요. 대표가 제가 아니라 보니까 약간 이래. 문재인 대통령 같은데. 저희 아내는 똑같다고 아, 합니다. 그런가요? 예. 다음부터는 하지 마세요. 아니 내가 볼 땐 상당히 똑같은데. 그래요? 자유한국당에서 똑같다고 알겠습니다. 어떤 당이 많이 많습니까? 괜찮아요. 그 예, 예. 상당히 응? 좋습니다. 좀 예. 이렇게 좀 이렇게 아래로 이렇게 깔아서 하시는 말씀 스톤이 예. 비슷한데 예. 이 제가 이렇게 보니까 이래요. 이게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조사가 나와야 되겠지만 실제 그 모바일과 그 다음에 집 전화의 비율이 얼마가 되느냐에 따라서 상당히 많이 달라져요. 그 모바일은 대개 보면 젊은 층의 의견을 많이 반영하고 예. 집 전화는 나이 든 분들의 그 의견을 많이 반영하는데 전통적으로 그렇게 이해해 왔죠. 예, 그래서 그 비율에 따라서 근데 모바일 비율이 아주 많은 경우에는 김문수 지사가 좀 많이 떨어지는 3등으로 나오고 예. 집 전화 비율이 높은 경우에는 상당히 선전하는 걸로 나옵니다. 그런데 예. 이제 그거를 보면서 저희는 뭐 이렇게 거기에 연연하는 안 해요. 이번에는 상당히 그 전국이 요동치기 때문에 나름대로 이 상당한 선거 전략이 있으면은 그 중간에 그 여기 진수희 의원이 또 이제 조금 이따 이제 반론 기회를 드리세요. 중간에 이제 그 정체성이 좀 애매한 예. 어떤 안철수 후보 예. 특히 저희가 볼 때는 박원순 후보랑 상당히 가까워 보이는 예. 그분의 존재의 의미가 점점 선거가 지속될수록 좀 옅어지면서 박원순 대 김문수의 한판 대결이 되지 않을까 저는 뭐 양자 대결로 그렇게 간다. 생각해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마 제 예측이 맞을 겁니다. 두고 보세요. 홍준표 대표가 6 플러스 알파 이렇게 공언을 했습니다. 당연히 이 PK, TK 이것을 기본으로 깔고 여기에 수도권을 혹은 뭐 충청권을 공략하겠다 이런 뜻으로 보이는데 자유한국당 내부에서 이번 지방선거에서 해볼 만한 곳으로 꼽는 곳은 어디입니까?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예. 이것도 반론 또 나오겠지만 김문수 서울시장 후보를
지명함으로써 6+알파의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졌다고. 어. 예, 서울도 노려볼 만하다. 예, 정치 평론가로서 예측을 해봅니다. 예, 진수입니다. 착각은 자유니까요. 너무 심하게 예. 근데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 진짜 그렇게 믿고 말씀하시나 내가 지금 방송용 말씀 아니신가 싶은데. 예. 아니 우리 하여튼 진수 근데요. 의원님은 정치 잘 모르시잖아요. 그런데 저는 학자가 무슨 보건복지 학자가 무슨 뭐. 왜 이러세요? 홍준표 대표가 뭐 사퇴한다 안 한다. 홍준표 대표 말은 네. 아침 저녁 다르고 어제 오늘 다르기 때문에 예. 저는 그거는 봐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아니 6+알파는 시종일관 얘기하고 있어요. 6+알파 못 지키면 사퇴해요? 진짜? 안 하겠지, 할 안 하고 것처럼 있어요. 아니, 그 이렇게 부분에 하는 대해서는 얘기가 좀 다르더라고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막 왔다 뭐 갔다 사퇴한다, 하셔서. 할복한다, 장지진다 뭐 이런 근데 이제 분들 우리 너무 많아가지고. 홍준표 대표는 말을 아무리 바꿔도 이제 더 이상 사람들이 비판을 안 하더라고. 홍 대표는 이 말 바꾸는 면허증을 이미 그 획득하신 분 같아가지고. 근데 어쨌든 저는 지금 김기식 원장 얘기는 이미 이제 끝난 얘기지만 이 문제를 가지고 계속 청와대가 이거 정리 안 하고 계속 이거 논란을 그대로 안고 가면 저는 부산이나 인천이나 이런 데서 굉장히 달라질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해요. 그래서 예. 민주당에서 그걸 잘 판단을 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예. 합니다. 민주당 그리고 걱정해 아까 주세요. 여론조사 예. 여론조사 얘기가 나라를 나왔는데 걱정하네, 나라를. 전 여론조사 이제 뭐 이것도 제가 착각일 수 있는데 여론조사 전문가들 얘기를 들어보면 평상시에 그러니까 바른미래당에 좀 지지를 보내고 있는 분들이 이제 20대 3, 4, 50대 초중반 요런 분들이 예. 그 이제 우리 바른미래당의 주된 지지계층인데 이분들은 평상시에 하는 여론조사에는 전혀 혹은 잘 응답을 안 한대요. 안 하는데 이분들은 굉장히 정치에도 또 정책에도 예민한 분들이라 반드시 투표에는 참여하는. 예. 근데 이분들이 그 리얼미터 죄송합니다. ARS 조사든 예. 그 전화 면접원이 조사하는 갤럽 조사든 잘 응답을 안 해요. 그러니까 예. 평상시에 보도되는 여론조사 지지율에는 이 바른미래당의 지지율은 굉장히 평가절하돼서 나타난다라는 게 제가 몇몇 전문가들한테 들은 얘기고요. 그래서 예. 지금 안철수 후보가 그 출마 선언한 지 한 일주일 남짓이 됐는데 아직까지는 선거 분위기가 예. 달아오르지 않은데 이게 선거 분위기가 이제 김문수 지사도 출마 선언을 하셨기 때문에 예. 달아오르기 시작을 하고 이제 민주당 후보가 정해져서 후보가 완전히 이제 구도가 확정이 되면 예. 그때부터는 문재인 정부에는 좀 실망을 하지만 또 한국당에는 거의 절망 수준에 있는 이 서울에 있는 많은 이 시민들이 분명히 지지 표시를 할 거라고 저는 희망을 갖고 근데 있습니다. 저는 박원석 의원님. 이번에 그 지방선거 전체도 그렇지만 예. 특히 이제 서울시장 선거 각 당이 이제 공천하고 이렇게 물론 정의당도 후보를 냈습니다. 이런 걸 보니까 안 됐어요 후보? 예. 미안합니다. 지금 경선 중입니다. 후보를 내기 위해서. 근데 이 보니까는 이게 선거에서 이기기 위한 후보를 내는 게 아니고 예. 각자 이번 선거를 통해서 달성하는 정치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특히 이제 김문수 전 지사 같은 경우에는 예. 일종의 이제 이념 선거를 만들어서 보수층 그리고 노년층 여기를 결집시켜서 최소한 안철수 후보에게 2등은 내주지 않겠다. 예. 이런 어떤 목적 의식이 있는 것 같고 예. 지금 안철수 후보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차기 당권이든 대권이든 어쨌든 이 발판 그 보수의 말하자면은 이 중심이 되기 위해서 자유한국당과 홍준표 대표를 무너뜨리고 2위를 해야 되겠다 이런 예. 목표를 갖고 지금 선거를 치르는 거고 그래서 그냥 박원순 시장이 지금 후보가 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가장 유력하기 때문에 예.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박원순과 박원순이 싸우는 선거가 될 것 같다 서울시장 선거는 저는 이렇게 예측을 해보고요. 예. 여론조사라는 거는 사실 뭐 아전인수예요. 그걸 가지고 어떻게 해석을 하느냐 이 예. 문제는 또 그 여론조사에 대한 불만도 서로 간에 이게 상황이 바뀌면 늘 그런 불만이 나옵니다. 과거에는 또 이제 이 민주당 쪽에서 그런 불만을 제기하기도 했었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대선을 보면은 전국이 한 개 선거구 아닙니까? 이 여론조사는 상당히 신빙성이 있는 반면에 뭐 맞아요. 예. 수백 개 수천 개로 바뀌는 총선 지방선거에서의 여론조사 적중도는 상당히 떨어지는 맞습니다. 것도 그리고 사실입니다. 여론조사의 예. 피로도도 이런 시기에는 높기 때문에 사실은 그렇게 공감률 굉장히 객관적으로 점점 떨어지죠. 객관적으로 신뢰할 만한 그런 조사 결과가 안 나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고요. 예. 홍준표 대표가 6+ 뭐 알파 얘기하셨는데 예.
저는 뭐 6+알파 쉽지 않은 목표예요. 지금 어쨌든 객관적인 지표상으로는 TK를 제외하고 나머지 다 흔들리지 않습니까? 부울경도 흔들리고 지금 이제 자치단체장을 갖고 있는 쉽지 않을 텐데 그걸 달성 못하면 뭐 이분이 물러나겠냐 안 물러나겠냐 뭐 그때 가서 봐야 알 텐데요. 근데 그거 달성 못했는데 자유한국당 내부에 가만히 있겠습니까? 가만히 있다면 그 뭐 자유한국당은 더 이상 그 뒤로 역동성이 없는 정당이 되겠죠. 그래서 목표 달성 못하면 본인이 버텨도 물러나게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예상을 합니다. 아니 근데 박원석 의원은 그냥 얘기하는 거 보면 네. 정의당 소속인지 네. 뭐 어떨 때는 민주당 소속인지 아니면 어떨 때 정치평론가인지 자기 얘기를 해야지 남의 얘기를 그렇게 이제 하는데 자기 제가 볼 얘기하세요. 때는 자, 일단 남 자기 얘기 얘기 제가 좀 평가하지 하겠습니다. 말고. 자기 얘기. 예. 저희가요 이렇습니다. 분명히 이 지금 여론조사가 무슨 좁아서 안 맞는다 그러는데 저는 다 보여요. 지금 보이는데 미국도 보면 여론조사 그 전국 단위가 안 맞았잖아요. 트럼프가 그 여론조사 달리됐듯이 지금 같은 경우에 이렇게 보면 최근에 여론조사에 사람들이 이제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사람 안 하는 사람들이 있는 걸 보면서 나름대로 이 추세가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일정한 부분 제가 볼 땐 아까 진수희 의원 얘기하신 네. 이 중간층이 이제 여론조사에 잘 응하지 않는 그런 측면이 있어요. 그래서 이걸 놓고 이제 제가 볼 때는 아마 진수희 의원과 차명진 의원이 속해 있는 정당 간의 한판 싸움이 돼서 이게 조기에 결정나면 그 2등이 이제 결정나면 그다음에 이제 박원순 시장이 이제 깜짝 놀라서 몰려서 아마 이제 판이 저는 재밌게 될 수 있을 거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근데 뭐 진수인데요. 여론조사 제가 한마디. 예. 자, 이제 여론조사 김광진 의원 말씀을 라고 드려야 하는 됩니다. 게 뭐 예. 저희도 인정합니다. 이거 자체가 그대로 된 지표다 이렇게 볼 수는 없겠죠. 다만 추세라고 하는 것을 볼 수는 있는 것인데 지금 추세가 변동되고 있느냐 그리고 역진할 수 있을 만큼의 변동폭이 생기느냐라고 하는 걸 생각해 보면 아마 두 분도 그것까지 동의하기는 쉽지 않을 거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예. 서울시장은 뭐 이렇게 박원순 시장 쪽으로 좀 많이 기울어져 있는 상태라고 볼지라도 지금은 이제 2등이 누가 되느냐의 싸움에 있는 것이고 예. 안철수 대표가 말한 것처럼 이분 그러셨잖아요. 금메달보다 멋진 은메달이다라고 했는데 결국 2등 싸움이 될 것 같다라고 하고요. 광역시장의 6석 문제는 사실 홍준표 대표는 말씀하시는 것처럼 별로 지킬 의향은 별로 없으실 것 같아요. 그리고 안 지켜도 뭐 자유한국당이 지금 뭐 특별한 문제 제기를 할 것 같지도 잘 않아 보이는데 개인적으로는 6석을 못 이루고 홍준표 대표는 계속 대표를 하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진수입니다. 예. 저는 한국당이 김문수 지사를 후보로 내는 걸 보면서 사실은 1등 아니라 2등을 하려고 해도 이 한국당 입장에서는 이 중도 쪽으로 확장을 좀 해야 되는데 예. 김문수 지사를 내는 걸 보면서 대한애국당 저쪽으로 확장을 하려고 하나 보다. 그러니까 2등 목표는 이미 이제 접었나 보다. 저는 그런 생각을 근데 좀 이제 했어요. 그거는 제가 이거 보건복지학 박사님이라서 정치를 잘 몰라서 장관 출신인데 이 저 중간층을 사회학 박사 출신. 중간층을 겨니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이제 실제 그 중간층 쪽으로 쭉 가는 방법, 그게 이제 마크롱 방법이고요. 예. 또 하나는 트럼프처럼 중간층을 분해시켜 가지고 양 구도로 땡기는 방법이 있는데 이것이 어떤 방법이 더 옳은가는 그 나라 국민의 어떤 특별한 어떤 정치 성향과 그 당시의 정치 정세를 고려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진수희 의원 얘기가 틀리다고 완전히 얘기 안 하잖아요. 아까도. 근데 제가 볼 때는 현재 정세에서는 안 맞다. 대한민국 현재 정세는 안 맞다. 왜? 문재인 대통령이 너무 왜 자양자를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두려움과 실망을 느끼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저는 그 마크롱식 방법보다는 트럼프 방법이 통할 거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게 제가 김문수 지사의 어떤 그 공식적인 참모는 아니지만 예. 측근 그러니까 그 비선 소위 말하는 실세 사부 관계 아니 사부 사부. 비선 실세는 용어죠. 사부 관계 이 차원에서 제가 이렇게 봤을 때 그렇죠. 분명히 우리도 처음에 고민을 합니다. 했어요. 마크롱식으로 중간을 갈 거냐 아니면 트럼프식으로 땡길 거냐. 근데 잘 들어보세요. 저 진수 의원님. 그러니까 현재 상황에서는 아마 문재인 대통령의 어떤 그 현재 저 통치 방식 때문에
아마 제가 볼 땐 트럼프 전략이 맞을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니 그렇다고 저는요 서울 시민의 평균적인 양식이 있는 서울 시민이 저 극우에 있는 김문수 후보를 선택할 거라고는 그래서 전혀 누가 생각이 2등 않습니다. 합니까? 그래서 자, 누가 김광진 2등? 그러니까 저는 두 달 후에 이제 판명이 지금 날 이제 거니까. 전략적 우양우를 하는 거다 이렇게 예.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게 박원석 아니고 의원님, 예. 이제 그분의 인생관과 세계관이 이렇게 바뀌어버린 것 같아요. 그 이전부터 탄핵 때부터 김문수 지사가 사실은 자유한국당에서 가장 어떻게 보면은 이 태극기 집회 그러니까 조원진 대한애국당 현 대표와 더불어서 많이 출연한 연사였지 않습니까? 예, 예. 그리고 굉장히 박근혜 전 대통령은 죄가 없다 이런 주장을 그냥 서슴없이 예. 자유한국당 의원들도 잘하지 못하는 그렇게 하시는 걸로 봐서 비단 전략적 우양우가 아니고 그분 예. 자체가 그냥 우양우가 돼버렸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우리 차명진 의원님이 그 가까운 측근이시고 뭐 사부관계라고 계시니까 제가 질문이 있는데 김문수 지사는 뼈는 어디다 두고 오셨습니까? 제가 했잖아요. 대구에 뼈를 묻겠다고 마침 하셨는데. 제가 한마디만 할게요. 그 많은 분들이 지금 이제 소위 말하는 이제 그 덮어 씌우기라는데 이게 이제 소위 좌파 진영에서 우파에 대해서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너희 왜 저기 색깔론 나오냐? 지금 제가 볼 때는 귀하들도 일종의 색깔론을 하고 있는 거예요. 박근혜 전 대통령이 법치주의 입장에서 봤을 때 상당히 무리하게 대우를 받고 있다라고 주장하는 게 왜 극우예요? 극우는 일정하게 나치즘, 파시즘. 김문수가 나치스트예요? 파시스트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김문수를 태극기 집회와 동일하다고 해서 그것을 나치즘, 파시즘 어떤 얘기하는 극우와 동일시하는 건데 이건 사실 제가 볼 땐 언어 장난이고 일정하게 또 하나의 색깔론이에요. 예. 대한민국 지금- 컨텍스트의 극우죠. 자, 지금 김광진 박근혜 의원님. 대통령이 법치주의에 의해서 뭔가 피해를 받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그거는 국민에 대한 모독이고 약간 그 법치를 지금의 법치에 파괴했는데. 대한 모독인 것 같고요. 그걸 법을 준수하겠다는 보수 정당이 말씀하실 수는 없다 이렇게 좀 보여지는 것 같고 사실 이 논쟁은 서울시장 선거 관련해서는 저희는 굳이 막 말을 많이 섞을 이유는 없는 상황입니다. 아우, 그거 되게 오만한 자세야. 두 분께서 누가 2등을 할 것인가를 네. 가지고 아니, 지금 논의하시면 될 것 같고 우리 민주당의 예. 김광진 의원께서 되게 오만한 아니 뼈 좀 발언을 대답하세요. 뼈 아니, 어디다 살만 두고 오셨어요. 오셨는지. 뼈는 대구에 그거는요, 묻고 예? 살만 오셨죠. 이렇게 생각합니다. 대구도 대한민국이고 아 그건 대통령 서울도 출마할 때 대한민국이 가능한 있습니까? 얘기고 대통령 경기도 출마할 게 아니잖아요. 대한민국이고요. 예. 경기도에서 국회의원 하시고 경기도지사 하시고 그다음에 내가 대구에 뼈를 묻겠다고 하신 분이 난데없이 서울에 나타나셔서 그러면 되잖아. 자유 죽으면 서울을 외치니까 무덤을 대구에다가 하면 되잖아요. 아, 그때 가서 그래요? 뼈 묻겠다고요? 예. 그렇게 얘기를 하셔야죠. 뭐가 그러면. 문제예요? 나는 그때 가서 뼈를 묻겠다는 얘기였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그래요. 서울시장 선거 점점 또 지방선거 점점 뜨거워지는 국면인데 서울 경기도지사가 언제 나옵니까 민주당? 저희가 이제 거의 여론조사 시작되고 있어요. 인천은 뭐 지금 돌아가고 있고 전남도 오늘 돌고 있고 뭐 예. 하는 상태이고 근데 다들 결선 투표가 있는 상태여서 예, 예. 그것까지 하고 나면 이번 주 말 정도는 예. 윤곽이 거의 잡힐 것 같습니다. 아, 그 광역 단체장 예, 광역단체장 같은 후보. 경우는 예. 그 본선에 나갈 사람이 누군지가 예, 주말 정해집니다. 안으로 예, 정해집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 정의당은 후보 안 냈냐 이렇게 예, 궁금해하실까 봐. 박원석 의원님. 예. 또 차명진 의원님이 왜 당신네 당 얘기는 안 하냐 그래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열심히 하세요. 경기도지사 당에서 욕 먹을 거야 지금. 네, 경기도지사 후보는 확정이 됐습니다. 그 일산 지역위원장인 이홍우 후보가 확정이 예. 돼서 열심히 선거운동을 하고 있고요. 예. 서울시장 후보는 저희도 경선 중입니다. 40대 젊은 두 이 정치인이 지금 경선을 해서 다음 주 말 정도 되면 경선 결과가 나와서 공식적으로 그때 가서 출마 선언을 하게 되지 저희도 않겠습니다. 다음 주네요. 이번 주 아니고 다음 다음 주 주. 18, 19, 20 뭐 이 정도 선이니까요. 너무 근데 관심이 없다. 기초단체장은 요즘에 이번 주말 광주 안으로. 선거하느라고 김광진 아닙니다. 의원이 그거보다 훨씬 더 늦어집니다. 아, 그러니까 궁금해. 기초는. 기초단체장은 이번 주말 안으로 다 지금 이게 하고 있죠. 지역마다 조금씩 차이점들이 공식 있는데 발표했고. 예, 좀 큰 문제가 없이 단수가 되거나 하는 지역들은 빨리 좀 되고 예. 여론조사가 필요하고 하는 지역들은 광역보다 조금 늦어지고 이런 상황입니다. 예, 예. 민주평화당은 광역단체장 선거에 그 지금 아직 후보가 뚜렷이 이제 윤곽이 드러나지 않고 있는데 오늘 패널이 없으셔가지고 제가 민주평화당 사장도 좀 말씀을 그래서 안 드려야 할 것 나오셨나? 같습니다. 저희가 박지원 제가 대표는 공동교섭단체인데 좀 전남 말씀드릴까요? 예, 예, 말씀하시죠, 말씀하시죠. 이제 후보를 못 구해가지고 날린 것 같습니다. 아, 특히 민주평화당의 전략 지역은 예. 호남의 세 군데잖아요. 예, 그다음 예. 호남의 세 군데 아무데도 지금
거론되는 후보조차 박지원 없습니다. 대표가 전남지사 안 예, 못 나갔습니다. 나가- 교섭단체 깨지잖아요. 아, 쟤는 네. 저는 쉬운 것 같은데 박지원 대표 거기 나가시고 전남지사 나가시고 조배숙 대표 전북지사 나오시고 네, 그러면 뭐 이렇게 이제 하시면 교섭단체가 교섭단체 깨지니까. 깨지잖아요. 예, 알겠습니다. 자, 김광진 더불어민주당, 차명진 자유한국당, 진수희 바른미래당, 박원석 정의당 전 의원님 오늘 감사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